그런 게 좀 굉장히 무섭죠. 이게 되나 싶어가지고 몇 번 다시 왔습니다. 몇 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UFC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좀비 MMA 백승민입니다. 로드 FC는 더 이상 아닌 거죠. 계약이 끝났습니다. 백승민 선수의 시합을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죄송하네 이유. 네, 로드랑은 일단 재계약 안 했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로드의 잘못은 아니고 형이 다쳐서 못한 거잖아요. 그죠? 승민이 형과 저랑 승혁이라고 한 명 있는데 우리 체육관에 십자인대 상인방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좀 로드에 너무 미안한 상황이죠. 형이 시합을 많이 뛰고 나왔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프리 백승민을 합시다. 프리랜서네요.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3월 28일에 있었던 UFC 260의 메인 이벤트 스티페 미오치치, 프란시스 응가누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전에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선수들한테. 아, 이거는 무조건 응가누다. 1차전 때 응가누의 그런 1라운드 막 이런 휘두르고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응가누가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 응가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발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뒤꿈치가 진짜 이만한 거예요. 코끼리요. 네. 코끼리 뒤꿈치가 이만한 거야. 제가 정말 수많은 헤비급들을 봤지만 이렇게 압도되는 헤비급은 처음이었어요. 이만 발이 코끼리 뒤꿈치. 발이 이만해요. 와, 어떻게 사람 발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 말하지 못한 사람. 내가 누구든 찍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압도. 근데 이제 응가누가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때 응가누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게 우스만이 도와주더라고요. 우스만 정도의 레슬러가 도와주고, 그리고 우스만이 그때 세컨으로도 왔었고 챔피언 경험이 있는 애가 응가누를 도와준다는 거는 분명히 응가누가 저는 1차전처럼 흥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오치치가 할 수 있는 태클이 한 정도이거든요. 사실 싱글렉이거든요. 클린치에서 나는 넘길 수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사실 싱글렉을 잡아서 넘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그거 방어는 사실 굉장히 쉬운 거고, 실제로 이번에 1라운드 때 미오치치가 싱글렉을 잡고 응가누가 했던 방어 기술 기억나요? 솔직히 얘기합니까? 솔직히 실신 장면부터. 아, 그래요? 그게 오르테가랑 경기할 때 캡틴이 준비해줬던 그런 똑같은 방어 방법이었고, 그런 머리를 가랭이로 넣고 몸통을 잡으면 진짜 어떤 할아버지가 와도 그걸 못 일어나요. 아, 할아버지란다. 어떤 레슬링 저기 잘하는 애들 기억나도 이게 어깨 빠져서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응가누 같은 애 정도가 허리를 감싸고 머리가 가랭이 안에 있어 버리니까 그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응가누가 빠져나와서 이제 미오치치가 뒤를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실 응가누 정도의 레슬링 실력과 미오치치 정도의 레슬링 실력이면 사실 가만히 조착 상태가 되는 게 사실인데 응가누가 뒷발 걸고 이제 넘겨가지고 파운딩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것 자체가 아, 레슬링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2번, 3번 싱글렉이 나와도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어쨌든 뭐 이건 결과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응가누가 KO 시킨 펀치. 응가누가 처음에 빡 때리고 미치 딱 넘어졌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또 카운터를 빡 때려서 응가누가 살짝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미오치치가 약간 거기서 이 새끼 흔들렸네 하고 너 들어가다가 빵 맞았는데, 미오치치도 어이없었을 만한 게 뭐냐면 보통의 선수들은 허리를 틀어서 빵 때려야지 그 정도 KO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응가누는 허리를 틀지도 않았고 여기서 요만큼 때렸는데 그 정도로 파워가 나왔다는 거는 미오치치도 좀 많이 황당했을 것 같은? 그런가요? 그냥 봤습니다. 그건 맞죠. 짤로. 이게 되나 싶어가지고 몇 번 다시 왔습니다. 몇 번. 이게 근데 아니야, 타이밍이 잘 맞으면 되는데. 그 모든 게 너무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맞고 뭐 어중간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맞고 그냥 아웃 이렇게 돼버리는 돼버렸으니까. 그냥 타이밍 잘 맞으면 뭐 어쨌든 뭐 되긴 하지만 응가누라서 된 거 아닌가, 이거는. 게 많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저뿐 아니라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요만큼밖에 안 돼. 여기서 쳤어. 어깨 힘으로만 KO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좀 무섭죠. 근데 그런 애가 막 휘둘러 버리면 더 무서운 거고, 거기다가 마지막 파운딩. 굳이 그런 건 좀 때릴 필요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선수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변호를 하자면, 링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너무나 많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켠다 그러죠.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는 누가 말리기 전엔 그걸 조금 제어하기 힘든 선수가 좀 많이 있긴 있어요. 말리기 전에는 계속 때리는 게 e스포츠 중에 일부라서 좀 잔인하지만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스티페는
뭐 사실 스페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1차전이랑 똑같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히 저는 미오치치가 은간우한테 펀치로 복싱 게임으로 준비를 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미오치치가 뭐 가프킥을 찬다던가 그런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에 은간우가 막 휘두르고 들어오지 않으면 싱글렉으로 점점 이제 체력을 갉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다만 이제 테이크다운을 처음에 한번 성공을 했다면 경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1라운드 내내 눌러놓고 일어났는데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많이 때리게 된다면 은간우도 조금 더 급해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큰 펀치를 많이 때렸을 수도 있고, 1차전 때처럼 은간우가 큰 펀치를 때리게 되면 사실 피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은간우가 사실 니킥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머리를 낮춰서 큰 것만 보고 피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짧게 치는 거에 이제 같다는 거죠. 미오치치가 사실 1차전이랑 똑같은 것들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오치치로서는 조금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존 존스 대 프란시스 은간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사가 돼야 되나? 요즘 그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헤비급에는 사실 그리고 아니 지금 제일 유명한 얘기를 제일 존 핫하고 존스가 하지만 지금 안 한다고 지금. 네, 돈 올려달라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흥행을 위해서라면 또 돈을 더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존 존스가 요즘에 돈 더 주지 않으면 자기는 안 싸우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수치로 다 나오잖아요. UFC 선수들이 뭐 다른 뭐 그런 야구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 대전료가. 근데 저도 조금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치기는 제일 많이 다치는 운동인데 돈은 그거보다 대우를 안 해주니까. 그리고 뭐 코너가 지금 그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와줘야 밑에 있는 선수들이 뭐 꿈을 가질 수도 있고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 존스가 1000만 불은 안 한다, 100억에도 안 한다. 그러면 하지만 그리고 저도 사실 시합을 예상한다면 은간우 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 은간우 직접 봤기 때문에. 이만 발이. 근데 개인적으로는 미오치치보다는 존 존스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왜냐면 존 존스는 오빌리킥도 있고 킥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싱글렉을 잡았을 때 미오치치보다 조금 더 테크닉한 것 같아요. 뭐 빠져나간다든지 뭐 팔이 길어서 잘 잡힌다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kg 넘게 나는, 사실 20kg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 은간우가 119kg인가로 통과했으니까 120까지가 한계 체중이고 아마 20kg 정도의 차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로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간우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있을까요? 은간우를 이길 수 있는 상대, 개인적으로는 미오치치가 한번 이기고 데렉 루이스가 이기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은간우의 심정이 조금 많이 복잡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되게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데렉 루이스가 무서워서 그랬던지 뭐 아무튼 뭐. 근데 사실 2차전을 하게 되면 그런 그림은 절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길 수 있는 상대라. 다른 헤비급 선수 중에 은간우를 이길 수 있는 만한 선수가 사실 보이지 않죠. 그래서 존 존스랑 싸웠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미오치치 은간우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 선수들이 준비했던 것들, 이런 것들 보면서 리뷰 경기를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 프리뷰 경기가 있다면 아마 백승민의 경기를 프리뷰. 언제예요? 심장이 뜁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는 경기가 있다면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